She is reckless, throwing dollars in the wind. Now she hears the landlord knocking at her door. So she pulls out a knife and she starts to write the story of her life on her arms tonight. And with every breath the pain turns to red. Can she make this right? Can she love herself tonight? 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렉서스의 최고급 대형 세단 LS인데요. 지난 2017년 12월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가솔린 터보 모델이 추가가 됐죠. 네, LS. 이 시장은 사실 쟁쟁한 차들이 매우 많습니다. 뭐 국내 시장만 보자면 우선 제네시스의 EQ900, 이제는 뭐 G90으로 불리는데, 네, 이 차를 중심으로 해서 수입차로서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S클래스, 그 밖에도 BMW 7 시리즈, 제규어 XJ, 또한 내년에 등장할 아우디 A8까지 상당히 쟁쟁한 그런 차들과 싸워야 합니다. 당연히 렉서스에서도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썼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분위기로 본다면 과거와 달리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습니다. 사실 뭐 11년 만에 바뀌었으니까 이런 변화, 파격적인 변화가 당연할 수 있는데, 어쨌든 눈으로 봤을 때 그 변화의 폭이 잘 보인다는 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과연 렉서스 LS, 그 중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춘 500H가 어떤 매력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렉서스의 고급 대형 세단 LS가 11년 만에 변경됐습니다. 시장에서는 가솔린 터보 LS500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춘 LS500H가 나와 있습니다. 전면부는 초대형 스핀들 그릴을 통해 웅장한 느낌을 줍니다. 그릴은 다소 복잡해 보이는 장식으로 마감했고요. 헤드램프는 LED로 구성되며 L자형 주간 주행등을 3개의 갈래로 나눈 것이 특징입니다. 측면 실루엣의 늘씬함과 함께 날카로운 이미지를 갖도록 디자인했는데요. 렉서스 최초로 필러와 유리창을 평평하게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이런 디자인이 공기 저항을 줄여주고 소음도 낮춰준다고 하네요. 20인치 휠은 소음을 억제하도록 디자인됐고, 브리지스톤의 럼플렛 타이어가 기본 사양입니다. 잠시 타이어의 측면을 볼까요? 보시는 디자인은 타이어에 공기가 없는 상태로 달릴 때 발생하는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후면부는 L자 형상의 리어램프와 두꺼운 범퍼로 멋을 냈는데, 대형 세단임에도 스포티한 느낌을 보여준다는 점이 좋습니다. 새로운 LS는 현재 트렌드에 맞춰 한층 커진 차체를 갖는데요. 4세대 롱 휠베이스 모델보다 현 세대 모델의 차체가 더 깁니다. 하지만 차량의 무게는 약 90kg까지 낮추며 경량화를 시도했고요. 인테리어는 컨셉트카를 연상시킵니다. 실내 전체를 고급 가죽과 실제 원목, 금속 등을 사용해 완성했는데요. 렉서스를 대표하는 시마모코 우드 트림도 쓰였습니다. 운전석부터 조수석까지 이어지는 금속 라인도 상당히 멋스럽죠. 디스플레이 계기판은 컨셉트카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상단의 레버로 안전장치나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상단에는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됩니다. 또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활용해 차량의 모든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터치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네요. 운전석은 무려 28방향으로 조절됩니다. 열선, 통풍, 마사지도 기본이고요.
그럼 LS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안전 장비를 볼까요? 다이내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후측방 경고, 오토 하이빔 등 최신 사양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도 기본 사양이고요. 특히 마크 레빈슨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은 타사와 달리 매우 좋은 음색을 전달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차를 타고 내릴 때 불편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지상고를 높여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법의 제한으로 24인치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보행자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고 스스로 스티어링 휠을 움직여 충돌을 회피하는 기술 등 세계 최초로 넣은 일부 기술이 빠졌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이제 일본을 대표하는 최고급 세단 LS가 독일의 경쟁 모델을 넘어설 수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렉서스 LS500H의 뒷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시트 각도를 24도에서 최대 48도까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기존의 렉서스가 어떤 기능을 넣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인 모습이었다면, 네, 현재 모델은 디스플레이 패널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전면에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도 11인치 정도의 크기이고, 네, 좌우 독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이용하기도 좋게 되어 있고요. 특히나 현재 자세가 상당히 저는 편한데, 오토만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네, 완벽하게 눕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차량이 구현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상당히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물론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네, 타협할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운전을 할 때의 느낌과 뒷좌석에 있을 때의 이런 부분에서 다소 좀 차이가 난다는 점도 재미있네요. 또한 이번 모델은 역대 LS 시리즈 가운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뒷좌석 공간이 더 넓어졌는데요. 그 때문에 뒤에서 느끼는 만족감만큼은 예전보다 조금 더 커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다못해 정말 작은 것들이지만 조명의 은은함, 이런 것도 좋고, LED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경쟁력인데, 뒷좌석을 위한 이 조명 역시도 2단계로 설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작은 것들이지만 이와 같은 작은 것들이 모여서 대형 세단의 가치를 만든다는 점, 네, 이런 점은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뒷좌석에서 눈여겨볼 기능, 앞좌석도 그렇지만 마사지 기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전에도 사실 그랬었죠. 그 당시에는, 네, 이렇게 큼지막한 그런 이제 유선의 리모트 컨트롤러가 달려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터치로 조정을 하는데, 이런 부가적인 것들이 아니라 실제 이 정말 편안함, 이런 것들을 유도해 주기 위한 이런 시스템의 구현을 잘 해놨다는 점, 쉽게는 정말 마사지를 잘 해줘서, 네, 그 점은 정말 마음에 드네요. 또한 운전자의 입장으로 가게 되면 현재처럼 이렇게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밀었을 때, 네, 이제 우측 사이드 미러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 렉서스는 운전자 입장도 어느 정도 배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측 사이드 미러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앞에 디스플레이도 이 시트 각도에 따라서 당연히, 네, 자동으로 움직이고요. 국산 일부 세단들은 이제 이 대형 세단인데도 디스플레이를 이제 손으로 조절해야 되는데, 네, 이런 점들은 수입차들을 조금 본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뒷좌석에서 먼저 시작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차의 용도 자체가 물론 오너가 운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뒷좌석을 위해 이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뒷좌석이 편안한 만큼이나 사실 앞좌석에서도 상당한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트의 마사지 기능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범위 자체가 넓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압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스티어링 휠을 비롯해서 분위기 자체로 본다면 조금은 보수적인 그런 느낌을 지향해왔던 렉서스로서는 어느 정도 파격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이 짙은데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스피드미터 쪽 이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다소 좀 작다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물론 이 부분 주변부를 상당히 많이 꾸며줌으로써 차별화된 그런 느낌을 보여준다는 것은 좋지만 최근 트렌드 자체가 조금 시원시원한 이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키워주면 좋겠네요. 여담이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지 않죠? 네, 국내법 자체가 워낙에 앞서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큰 사이즈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현대차가 개발해준다면 넣을 수 있을 테니까 현대차가 언젠가 이 대형급 사이즈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해 봐야 되겠네요. 가끔 보면 이제 국내법 상관없이 일단 욕부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부분은 현대를 욕하던 관공서를 욕하던 어쨌든 이 부분만큼은 사실 한국 토요타가 욕먹을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제부터 한번 달려볼까요? 가속 페달을 밟자마자 그래도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간 차량치고는 제법 레스폰스가 좋은 이런 모습이 비춰지는데, 특히나 최근 토요타를 비롯해서 렉서스도 뭔가 스포티한, 뭔가 다이나믹한 그런 느낌을 주고자 많이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들려오는 엔진 사운드, 기존의 LS는 V8 엔진을 기반으로 했었죠. 그것과 비교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배기량이 작은 V6 엔진을 쓰다 보니까 어떤 그 엔진 사운드 측면에서는 그래도 예전 것이 조금 낫다라는 생각이 짙어집니다. 현재 파워트레인 3.5리터 가솔린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여기에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맞물리면서 이 두 개의 전기 모터를 통해서 동력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선 이 파워트레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선웅 기자에게 이번 LSS인 멀티스테이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시죠. LS에는 독특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토요타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두 개의 모터 조합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변속기는 없다고 했죠. 그런데 이번 하이브리드 시스템에는 실제 변속기가 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토요타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두 개의 모터와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라는 장치를 통해 엔진이 바퀴로 동력을 전달하거나 엔진이 전기를 만들고 이것으로 모터를 구동시키는데요.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엔진의 힘이 바퀴로 전달되는 것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이 멀티 스테이지 하이브리드인데요. 두 개의 전기 모터와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를 갖춘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여기에 4단 변속기와 함께 결합이 되는데요. 모터 스스로 엔진의 회전수를 고정시켜서 6가지 기어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CVT 변속기가 매뉴얼 모드를 활용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인데요. 여기에 물리적인 4단 변속기가 더해지면서 총 10단 변속기의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에코 모드에서는 일반 CVT 변속기와 같은 특성이 유지되는데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4단 변속기가 주로 저단을 담당하고 이 CVT는 최대 가속에 필요한 기어비 조절을 해주는 데 사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토요타나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시속 80에서 100km를 넘어서면 무조건 엔진이 가동돼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멀티 스테이지 하이브리드는 4단 기어의 도움으로 최고 140km의 속도에서도 전기 모터만으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최신 기술을 갖춘 모델은 다단화된 변속기를 비롯해서 전동화 시스템까지 갖춰야 하는데요. 렉서스의 멀티 스테이지 하이브리드는 10단의 다단화는 물론
기존의 강점이었던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효율을 높이면서 성능까지 높인 기술이죠. 네, 앞서 설명 들으신 것처럼 기존의 하이브리드 시스템과는 조금 다른 그런 차이들이 있었죠. 또한 차를 타고 있을 때, 뭐 사실 이제 이론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뭐 기술적인 가치도 좋고 그런 것도 좋지만, 실제 차를 타고 있을 때 얼마나 이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편안함을 주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는데, 적어도 뭔가 답답함을 느끼게 한다든지 그런 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엔진은 최고 출력 299마력을 낼 수 있고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한 시스템 총 출력은 359마력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엔진 자체의 최대 토크는 35.7kgm이기 때문에 순수 엔진 파워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은 크게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전기 모터가 밀어줄 때 이런 이제 힘의 시너지가 생겼을 때 이때 가속력이 빨라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LS 500H 과연 얼마만큼의 가속 성능을 보여주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5초대 중반 정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출력 자체가 300마력대 중반 정도이기 때문에 뭐 4초대까지 들어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특히나 이 차의 무게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여기서 잠시 이 차의 무게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아무래도 배터리도 탑재되고 모터 등 이런 것들이 탑재되고, 특히나 이제 4륜구동 버전이죠. 그 때문에 조금은 무게가 나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무게 배분으로 본다면 프론트 쪽에 52% 정도가 물려 있어서 어떤 운동성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이나마 유리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죠. 네, 참고로 차가 달리는 상황, 코너링 때의 특성을 말씀드린다면 기본적으로는 언더스티어를 바탕으로 합니다. 다만 이제 가속 페달, 코너링에서의 이제 가속 페달의 이 전개에 따라서 리어 쪽이 살짝 흔들리는 이런 모습이 비춰지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이제 리어 쪽의 타이어 사이즈에 의한 그런 현상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에 타이어 사이즈가 키워진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세 제어 장치는 뭐 렉서스가 늘상 그랬듯이 조금은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갖게 되는데, 이 차의 성격으로 놓고 본다면, 특히나 이 차의 실제 운전자의 성향으로 놓고 본다면 현재 보수적인 셋업이 더 이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차를 이제 토요타가 어떤 다이나믹을 강조했다라고 해서 마치 스포츠 세단으로 착각을 하게 되면 아쉬움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 지향점 또한 그 지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셋업들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가끔 보면 뭐 이제 소비자분들께서도 뭐 다이나믹을 얘기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이 차는 스포츠카구나 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그 범주에다 놓고서 이제 얘기를 전개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히 항목별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점, 이 부분만큼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최근 보면 일부 차들이 이제 뭐 모드 간의 차이가 조금 미미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현재 렉서스 LS는 그 부분에서 충실히 역할을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컴포트 쪽이 조금 더 나은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대형 세단에 걸맞은 그런 승차감을 확보해 낼 수 있기 때문인데, 단단하다는 것이 대형 세단의 범주에 놓고 바라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지, 일반적인 뭐 국산 주요 세단이라든지 뭐 국산 뭐 준대형 세단, 이것들과 비춰서 바라본다면 조금은 유한 그런 성향을 보여준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경쟁 모델이 되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S클래스와 비교를 한다면 S클래스 쪽이 조금 더 안락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이고요. 최근 렉서스가 어떤 운전에 대한 이 감각적인 부분을 살리고자 많이 노력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죠. 때문에 이제 상당히 스포티한 느낌으로
변화했다, 정확히는 변화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현재처럼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이때 차의 느낌 자체가 과거에 그런 조금은 느슨함에서 조금은 조여진 그런 감각으로 변했다고 봐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이 서스펜션 자체만 보더라도 조금 더 감각적인 주행을 하는데 유리한 그런 셋업을 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차인가? 네,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타이어를 한번 볼까요? 브리지스톤의 트란자 EL450이라는 모델인데, 사실 이제 캠리를 비롯해서 ES300H 등의 440이라는 모델이 쓰였었죠. 그리고 이제 현재 쓰이는 450, 여기에 이제 럼플랩 방식이 적용되어 있어서 어떤 뭐 펑크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점이 있지만, 사실 이 타이어의 성격 그리고 특성으로 본다면 일단 타이어의 성격 자체는 컴포트함을 중심으로 마일리지를 맞춰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컴포트한 그런 느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이 럼플렛이라는 요소는 약간은 좀 반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거기에 현재는 20인치 휠에 매칭이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셋업은 그렇게 이상적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이보다는 최상급의 모델이라 하더라도 19인치 정도를 넣어줌으로써 그렇게 되면 편평비가 아무래도 조절이 되겠죠. 그를 통해서 조금 더 승차감을 확보해주고, 어차피 앞뒤 사이즈가 같기 때문에 아주 빠른 주행을 하기에 리어 쪽에 부담이 커지는 것이 사실인 만큼, 오히려 19인치 정도로 어떤 안락한 그런 LS의 본분을 찾아가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최근 국산 차들조차도 앞 사이즈는 평균적으로 뭐 한 245mm, 후륜 쪽에다 275mm를 셋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조금 더 성능을 추구하는 데 유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특히나 렉서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아진 만큼 향후에는 어떤 그 휠과 타이어의 스펙을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잠시 주행 모델을 한번 바꿔볼까요? 네, 이 렉서스의 상급 모델, 뭐 특정 모델에는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가 제공되는데 조금 더 다이나믹한 주행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활성화되면서 조금 더 조금 인위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이나믹한 느낌을 전하기 위한 엔진 사운드가 들리는데요. 또한 계기판도 변하면서 시각적으로도 스포티한 그런 모습을 추구한다는 점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전용 변속기죠. 멀티스테이지 변속기가 쓰이고 있는데, 수동 모드로 제어할 때 10단으로 구분이 된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또한 물론 이제 그 특성 자체가 완벽한 어떤 그 자동 변속기의 느낌까지를 주고 있진 못하지만 적당히 승차감을 구현해내면서 반응성 부분에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어떤 그 손으로 다루는 측면에 있어서의 만족감만큼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렉서스 LS500H의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 부분은 조금 실망스럽죠. 41m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렉서스의 각 모델들이 보면 평균적으로 타사 대비 제동 거리에 약간의 여유를 두는 편입니다. 타사들 같은 경우 BMW가 가령 전체적인 이제 모델들이 35m대에서 이제 늘어지더라도 38m 내 이렇게 성능을 포진시켰다면, 이 렉서스나 토요타는 대부분 이제 40m를 전후하는 그런 성능을 갖게 되는데, 물론 차를 제어하는 입장에서는 무난한 성능이긴 하지만 향후에 조금 더 성능을 올릴 수 있다면 이 시스템에 대한, 또한 고속 주행을 즐기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만족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참고로
급제동 환경을 만났을 때 이때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특유의 그런 감각을 보여주게 되는데 다른 하이브리드 모델과 달리 이와 같은 어떤 그 담력 부분에서 이질감을 만들지 않았다는 점, 네, 이 부분만큼은 적어도 토요타 렉서스가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영역이라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고속주행 안정감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타이어 자체가 후륜 쪽이 조금 적다 보니까 타사 모델과 비교했을 때 안정감 자체가 크게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특히나 대형 세단으로 가게 되면 무게에 의한 안정감이라는 것도 생기기 마련인데, 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역시나 이 타이어 쪽에서는 조금 선택을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승차감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역시나 조금 간단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다만 이제 다른 차에서 다른 대형 세단에서 왔을 때는 기존 렉서스 같지 않은데 왜 조금 이렇게 단단해졌지? 이렇게 느끼실 소비자분들이 나오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와 같은 셋업이 장단점이 분명해지는 만큼 취향에 맞춰서 접근을 하셨을 때 그 만족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실 필요가 있겠네요. 조금은 이 바디롤이 억제되고 살짝 이렇게 단단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점이 될 수 있고, 전통적인 대형 세단의 푹신함, 이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릴 만한 서스펜션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렉서스 LS. 이 차의 또 하나의 장점을 꼽자면 아무래도 마크 레빈슨 사운드 시스템을 꼽을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도 제가 LS 460 롱휠 베이스 버전 또한 600H를 타면서 상당히 만족했던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번 모델에서도 상당한 그런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음악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이와 같은 음질을 구현해낸다는 것이 특히나 자동차의 사운드 시스템에서는 상당히 흔치 않은 일인데, 역시 마크 레빈슨, 물론 하이 모델의 것과 상당히 차이가 크다는 점, 이 점을 분명히 이제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분명히 이름값을 해내는 그런 사운드 시스템이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고급 대형 세단을 탈 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정숙성인데요. 과연 기존 모델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정숙성을 보여주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사실 과거의 것은 이제 당연히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엔진이 정지되어 있죠. 그 때문에 이제 데시벨 자체가 상당히 낮게 측정된 것이고, 현재 보시는 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충전 모드에 들어가서 RPM을 높인 상황입니다. 참고로 충전 때의 RPM은 약 1000rpm을 전후하는 상황이고, 이 환경에서만 이와 같은 소음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사실상 매우 추운 환경,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엔진이 꺼져 있는 만큼 이런 소음을 체감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다시 보실까요? 주행하는 환경에서의 소음이 중요해지는데, 주행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예전에 600HL이 약간 더 조용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제 57dB이라는 것이 시끄러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체감적으로는 예전 것이 더 나았기 때문에 약간의 아쉬움이 드는 것은 사실이네요. 하이브리드 세단을 타는 또 하나의 이유를 꼽자면 바로 주행 연비겠죠. 주행 연비를 확인해 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시내 주행에서 무려 리터당 9km를 갈 수 있었습니다. 무슨 소형 SUV인가요? 상당히 대단한 수준이죠. 역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시내 주행에 강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입증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고속도로에 올라서 달리더라도 어떤 모터의 서포트라든지 그런 영향 때문에 이 리터당 14km 정도를 달릴 수 있었는데, 저희가 최근 테스트했었던 일부 이제 가솔린 SUV들 무게를 감안해서 본다면 현재 LS2기 월등히 무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연비를 보여주었다는 점, 특히나 대형 세단에서 이와 같은 연비가 구현되었다는 점은 분명히 칭찬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Ice cream until our heads hurt. We were trading candy bars and sticks of bubble gum.
trying not to laugh in church. Do you remember? Like I remember. And oh, those were the times. Ooh, those were the ways. Oh, so take me back. Take me back, oh, oh, those were the times, oh, I wish we could have stayed, oh, take me back to the good old days. 네, 오늘 만난 렉서스 LS, 뭔가 약간 항목별로 희비가 교차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진화, 그에 따른 어떤 기술적 가치는 상당히 칭찬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엔진의 다운사이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전 파워트레인보다는 약간의 소음 측면에서 불리함이 있다는 점이 아쉬움이 될 수 있고, 이 변화된 서스펜션의 성향 자체가 기존의 렉서스 LS 또한 S클래스 쪽을 추구하는 그런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조금 다른 노선이기 때문에, 네, 어찌 이 서스펜션의 탄력성 정도가 향후에 좀 더 커지게 된다면 더 많은 소비자들을 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좋다라고 비춰지지만, 아무래도 푹신한 그런 대형 세단의 감각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단단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바디롤의 억제라든지 안정감 추구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네, 역시나 선택의 폭은 넓어질수록 좋겠죠. 네, 렉서스 LS 하이브리드 대형 세단으로서의 매력만큼은 분명 충분합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을 드린다면 저는 가솔린 모델 쪽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전통적인 그런 대형 세단이 갖는 매력들이 조금 더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격 차이라는 부분 역시도 무시할 수 없고요. 시장 상황을 본다면 현재 이 렉서스 500H의 할인율이 다소 올라갔기 때문에 가솔린 모델과의 격차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주행 성향, 어떤 그 질감적인 부분에서 근본적 차이가 다소 많이 나는 만큼, 네, 소비자분들께서 하이브리드 혹은 가솔린 터보 엔진 이 두 가지 중에서 조금 더 매칭되는 그런 차를 찾으셨을 때 만족감을 올리게 되실 것이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네, 렉서스 LS 상당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점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여전히 CD 플레이어가 장착되어 있다는 것도, 네, 고급 세단으로서는 좋은 모습이고요. 특히 뒷좌석에서의 어떤 기능성 향상, 디스플레이 패널의 장착, 이런 것들도 좋은 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성격이 변했기 때문에 이 기존 소비자층을 어떻게 맞춰갈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네, 이 부분은 한국 토요타 또한 렉서스, 네, 마케팅팀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은 렉서스의 최고급 대형 세단 LS 하이브리드를 만나봤습니다.